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 소득 서류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해보면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관 원리금 상한액에다가 기타 부채의 연관 이자 상한액을 더해서 연소득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기타 지역은 DTI 값은 상관은 없고 부채는 조회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득 되겠습니다. 소득. 자, 소득은 크게 두 가지. 어떤 서류를 받을 것인가? 소득 서류를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의 종류를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소득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네. 뒤에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정해지니까 이 소득의 종류, 구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빙소득은 받은 돈이 그대로 찍혀있는 서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자, 인정소득은 역으로 계산하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국민연금 납부 내역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많이 낼 거고 똑같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거니까 건강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확인하면 거꾸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고소득. 소득은 아니지만 그래 소득이 있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수신, 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매출이 많으니까 소득이 많겠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걸 보니 소득이 많겠네. 적금을 많이 넣는 걸 보니 소득이 많겠네 하고 인정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은 무조건 증빙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주로 증명원을 받아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요. 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확인서와 연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 사본을 받아서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니 이 세 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중에 나오는 서류를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여기에 있는 서류들을 받으려는 노력을 1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증빙소득이 없다면, 자, 증빙소득이 없다면 진짜 증빙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서류 떼기가 귀찮아요. 회사에 서류를 발급하려니까 귀찮아서 그냥 없이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증빙소득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서류로 사실증명원,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증빙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했다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의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없고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한 어떤 서류든 받으셔서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증빙소득이 나오기는 하는데 작년에 직장을 다녔는데 올해는 퇴직을 했어요. 증빙소득을 떼오라고 하니까 현재는 무직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년엔 다녔으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은 됩니다. 근데 받고 고민을 해보니 증빙소득은 받았는데 서류는 있는데 현재와 다르죠. 자, 이런 경우는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지 않고 인정 또는 신고소득으로 소득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똑같이 증빙소득이 나오기는 하는데 2018년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2019년도에는 개업을 했어요. 자, 현재는 개인사업자, 발급 서류는 사업자니까 소득금액 증명원을 뗀 거죠.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니까 2018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떼집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죠. 발급 서류는 2018년도 소득, 증빙소득 서류가 발급되나 이 경우 또한 현재와 상태가 다릅니다. 자, 이 경우도 인정소득,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증빙소득이 나오기는 하는데 증빙소득 서류가 발급되는데 소득이 너무 작아요. 자, 현재 개인사업자고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해보니 소득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소득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부합산 증빙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하인 서류를 받고 인정 또는 신고소득 서류를 추가로 받아서 인정 또는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안 되나요? 자, 직장인인데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하면 안 되나요? 직장인은 증빙소득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소득인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진구하시거나 재직기간이 짧아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다면 급여명세서를 받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난달에 취업을 해서 소득 자료가 없다.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여소득자는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되고 증빙소득에 급여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받으시고 한 달치라도 1개월치의 급여를 받았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을 가지고 증빙소득을 산정하시고 1개월치의 소득을 받기 전이라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연소득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이 다 증빙소득을 인정하는 서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서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소득은 2년치 소득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2020년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 2018년, 2019년 증빙소득을 받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의 소득이 20% 넘게 증가했나요?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냥 최근 연도 소득인 2019년 소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 넘게 증가했다면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면 자, 그대로 20% 넘게 증가한 최근 연도의 소득, 2019년도 소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개년 평균 소득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개년치 소득을 받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진구하시고 최근 연도 소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증빙소득이 1년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을 한 경우죠. 1년간 증빙소득을 받습니다. 2019년 또는 2018년에 최근 연도에 1년간 증빙소득을 받습니다. 지속 가능한가요? 그 소득이 지속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 건 뭐라고 그랬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면 그 지속 가능한 소득 100%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최근 연도 소득의 90%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증빙소득이 2년치가 나오는 경우, 증빙소득이 1년치 나오는 경우 다 생각해 봤을 때 지속 가능하다면 최근 연도 소득의 100%를 사용 가능하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하니 자, 항상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확인 서류를 같이 받으시면 최근 연도 소득의 1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DTI에서는 정확한 소득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DTI만 생각한다면은 자, 기타 지역에서는 DTI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확한 소득 서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빙소득, 인정소득, 자, 신고소득. 자, 그래서 어떤 소득의 구분들이 있는지 그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증빙소득으로 반드시 소득을 증빙하여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 사실증명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증빙소득은 2개년치를 받아가지고 소득 계산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최근 연도 소득의 100%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